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24번째 시간이고요. 흉막과 종격동 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기흉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플로럴 디지즈들 그리고 메디아스타이넘 디지즈들에 대해서 전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입니다. 원발성 primary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기저 폐 질환이 없이 폐에 어쩌다가 보니까 생긴 작은 emphysematus bleb. 그러니까 원래는 폐에는 그런 없어야 될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터져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공기 주머니들이 주로 right lung, 그 중에서도 apex에 호반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갑작스러운 right chest pain과 디스프니아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게 된다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는 담배를 피우는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성, 담배 피우는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성으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보통 쉬는 도중에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abrupt onset으로 아주 급작스럽게 chest pain을 호소하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고 또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기침도 하고 굉장히 agitated. 내가 뭐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보이게 될 거고요. 이런 사람한테서 피지컬은 뭘 해야 되느냐? 호흡음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두 가지니까 기억하세요. 빨갛게 해놓은 거. 그 아픈 쪽에 브리딩 사운드가 아예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쪽을 통통통 두드려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들려야 될 레저넌스 사운드가 그 반대쪽에 비해서 더욱 크고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꼭 기억하세요. 자꾸 엑스레이 보고 기흉 진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risk factor, symptom, 피지컬 보고 미리 임프레션 잡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agitated 돼 있으니까 당연히 타키카르디아, 타키미아 이런 거를 보일 거고요. 한쪽에 공기가 가득 차서 asymmetric chest wall expansion 생길 텐데 요거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보통 그 이제 tension pneumothorax 정도 되면은 그런 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흉의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체스트 엑스레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쪼그라든 렁을 확인하면 누구든 뉴모토락스를 쉽게 진단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얇은 visceral pleural line을 확인할 수가 있다. 원래는 이 visceral pleura가 체스트 월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근데 뉴모토락스는 렁이 체스트 월과 떨어져가지고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흉곽 내, 그 thoracic cavity 내에 공기가 차 있는 거니까 쪼그라든 렁의 맨 바깥쪽에 visceral pleural line을 얇은 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엑스레이 찍을 때 립이 같이 찍히기 때문에 이 visceral pleural line이 립이랑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셨으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이 visceral pleural line 밖으로는 lung marking, 그러니까 이제 폐의 파렌카임에 위치한 vascular marking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쪽 렁에 비해서 당연히 radiolucent, 좀 더 까맣게 보이겠죠? 공기 중에 공기 빼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사진 좀 볼까요? 오른쪽 사진처럼 나오면은 뉴모토락스 진단이 너무 쉽죠. 요거는 트라우마틱 뉴모토락스 케이스인데 사실 프라이머리 스폰테이니어스 뉴모토락스는 아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진만 보면요. 이 오른쪽 렁이 확 쪼그라들어 있고 그 밖으로는 여기 이제 정상적인 바스큘러 마킹 같은 게 찌지직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텅텅 비어 있죠. 그리고 페리퍼럴 스페이스가 당연히 라디올루센트 까맣게 나오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강의록에 보면은 사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립이 이렇게 하나 둘 부러진 거 보이세요? 하여간 이게 스폰테이니어스 뉴모토락스는 아니고 이렇게 립이 부러져가지고 생긴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뉴모토락스 케이스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왼쪽 사진은 그 오른쪽 것만큼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요 왼쪽 렁을 잘 봅시다. 그럼 이렇게 얇은 visceral pleural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thin한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렁이 물론 까맣게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그래도 하얗게 뭔가 끼긴 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스큘러 마킹 같은 게 이제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비스럴 플로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안쪽에 렁 쪽에는 바스큘러 마킹이 보이는데 요 바깥쪽에는 바스큘러 마킹이 전혀 보이지 않죠. 뭐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역시 뉴모스락스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사진도 봅시다. 요 사진은 다치고 나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인데요. 보시면은 어깨 엑스레이 자체는 정상이에요. 잠깐만. 요거는 이제 역시 트라우마틱 뉴모토락스 케이스고 떨어진 케이스인데 이제 이 환자는 자세히 보면은 가슴도 아프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엑스레이에서 이상하다 뼈가 딱히 부러진 것도 아니고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네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얇은 아주 굉장히 적은 뉴모토락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굉장히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요것도 트라우마틱 뉴모토락스 케이스인데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 디스니아 이런 거 있지만 엑스레이는 거의 정상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자세히 봤더니만은 이렇게 뉴모토락스가 살짝 있는 게 보이는 케이스였습니다. 두 개만 더 볼게요. 이거 왼쪽 거는 다치고 나서 오른쪽에 어깨 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어깨 엑스레이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 렁을 보니까 비스럴 플로럴 라인처럼 딱히 보이는 거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대충 요 정도를 경계로 해서 요 아래쪽에는 렁 바스큘러 마킹이 보이는데 요 위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게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더 뻗어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역시 그 뉴모토락스인데 이건 어깨가 자꾸 아프다 그래서 어깨에 뭐 다쳤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뉴모토락스였다. 그런 케이스네요. 그래서 뉴모토락스가 이런 식으로 비스럴 플로럴 라인을 립이랑 이렇게 겹치게 해서 잘 보기 어렵게 주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거의 어깨는 정상이잖아요. 이런 문제 시험에 내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사진을 보자 이런 게 이제 여기 그 사진 해설이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사진 꼼꼼하게 봅시다. 이 오른쪽 케이스는 이제 아주 임상적으로 아주 응급한 그 텐션 뉴모소락스라는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렁이 쪼그라들었으니까 뉴모소락스구나 이거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트라케아가 가운데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카라이나 부분이 반대쪽으로 밀려 있고 심장 역시도 원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밀려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tracheal deviation, 그다음에 mediastinal shift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메디아스타이넘이 밀릴 정도가 되면은 그런 거는 텐션 뉴모토락스라고 따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단어를 내 가지고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 사진이랑요, 이 앞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렁이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꼭 메디아스타이널 쉬프트가 생기고 텐션 뉴모스락스가 생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메디아스타이널 스트럭처들이 반대쪽으로 밀렸냐 아니냐 그거지. 뉴모스락스 그거지. 뭐 이제 뉴모스락스의 크기 자체가 텐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이 되냐? 뭐 그것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모토락스 케이스에서 트라키아와 심장의 위치를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뉴모토락스의 치료를 봅시다. 이게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원칙을 알아두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꾸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렁이 거의 쪼그라들지 않은 아주 작은 뉴모토락스는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 없이 추적 관찰, 산소 공급만 하면 되는데요.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100% 산소를 흡입하면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은 볼륨 기준, 렁 볼륨 기준으로 대략 20%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과 산소 공급으로 충분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한 20에서 50% 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때는 바늘로 체스트월에 구멍을 작게 뚫어주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들 아스피레이션 또는 이제 니들 소라센테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너무 쌓이지 않게. 그래서 어디 찌르냐? Second intercostal space, 그다음에 mid clavicular line 그 길을 찌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큰 primary pneumothorax 그리고 iatrogenic pneumothorax인데 크기가 조금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늘로 작은 길만 내주면 된다 그럽니다. 그거보다 뉴모토락스가 더 크면은 이제 굵은 체스트 튜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증상이 심한 사람 그리고 primary pneumothorax에서 볼륨 기준으로 50% 이상 또는 어떤 기준에는 30%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기가 큰 거는 체스트 튜브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 즉 CTD가 꼭 뉴모토락스가 크고 증상이 뚜렷할 때만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크기나 증상에 상관없이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트라우마틱 뉴모토락스, 외상으로 인해서 생긴 뉴모토락스는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체스트 튜브 넣어줘야 되고요. 또 iatrogenic pneumothorax 중에서도 mechanical ventilation 도중에 발생한 경우 이때는 역시 크기에 상관없이 체스트 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tension pneumothorax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tension pneumothorax가 시험에 나오면요 꼭 그 보기에 needle thoracentesis 그러니까 needle thoracostome랑 그 다음에 chest tube insertion이 같이 나와요. thoracostome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needle thoracentesis죠. 이때는 작으니까 크기가. 어쨌든 조그맣게 바늘로 찌를 거냐 아니면은 굵은 바늘을 넣어줄 거냐 이건데 그러면은 이상하네 크기가 크니까 튜브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틀리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를 유도를 한 문제라는 거죠. 그때 보통은요 답이 urgent 바로 니들로 찌르는 게 되겠습니다. urgent needle thoracentesis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사실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마취도 해야 되고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피부 소독만 하고 빨리 바늘로 쿡 찔러가지고 공기를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텐션 뉴모토락스 환자에서 next best step은 urgent needle thoracostome이고 그 다음이 chest tube CTD insertion이 되겠습니다. 답은 보통 needle thoracostome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는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1차성 기흉이 아니라 2차성 기흉일 때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OPD 환자에서 기흉이 참 잘 생기거든요. 이때도 크기에 상관없이 흉관 삽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와요. 언더라잉으로 COPD를 주고 정작 뉴모토락스 크기 자체는 조그맣게 주는 거. 그럼 왠지 느낌이 바늘로 그냥 작은 구멍만 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체스트 튜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네, 근데 이 기준 나누는 게 부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부피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면은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 하는 기준을 세워두면은
유용합니다. 우선 observation과 O2 공급만 하는 거는요. 대략 부피가 10에서 20% 정도 줄어들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직경이 5%만 감소해도 부피는 세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5, 0.95, 0.95, 0.95 곱하면요. 부피가 한 85%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 2cm 정도 수준. 진짜 거의 안 보이고 거의 놓칠 뻔한 유머스락스. 이런 거 수준에서는 추적 관찰만 하면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근데 한 10% 정도 줄어들면은 그때는 부피가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90%니까 0.9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이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니드 프라코스토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10% 이상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제 70% 미만으로 부피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준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데는 70% 미만이면은 CTD 해라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다 그러네요. 근데 보통은 한 50%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좀 어쨌든 이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확 보일 정도로 큰 유머소락스 보통 그런 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유머소락스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런 거는 CTD 인설션을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여기 사실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거는 크기에 상관없이 체스트 튜브 인설션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primary라고 primary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왼쪽 번은 어때요? 위쪽만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걸 보면은 글쎄 부피가 70%밖에 안 되나? 그거보다는 조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대략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부피가 될 것 같고요. 이쯤 되면은, 네, 그래도 1, 2cm보다는 조금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O2 공급만 하는 것보다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공기를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needle thoracentesis, needle aspiration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오른쪽 거는 어때요? 이건 누가 봐도 50% 이상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아직 텐션 유머스락스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체스트 튜브 인서션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케이스는 보면은 이건 굉장히 놓치기 쉬울 정도로 아주 작은 유머스락스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는 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라는 전제 하에 니들까지도 필요 없고 팔로우 observation 하면서 O2만 공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왼쪽 건 어때요? 요건 그래도 10%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경이 말이에요. 10% 정도는 죄송해요.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부피 직경이 줄어든 게. 그래서 부피는 어때요? 역시 이것도 한 70에서 80% 사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죠? 이 생각엔 이 정도면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observation O2 공급만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정도 되면은 바늘로 찔러가지고 공기를 빼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텐션 누머스락스는 어때요? 한눈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바늘로 찔러가지고 일단 공기를 최대한 빼주고 그 다음에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를 넣어서 이제 공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음압을 걸어가지고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오른쪽 렁이 조금 더 커 보인다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차가지고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체스월이 asymmetric하게 expansion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라 그랬나요? 제가? 이 왼쪽이죠. 왼쪽 체스트 캐비티가 조금 더 확장한 식으로 그렇게 보일 거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 립과 립 사이의 경계도 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더 넓어져 있어요. 그런 것 역시 뉴몬소락스의 특징적인 엑스레이 소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리커런트하게 발생하거나 하면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 수술적 치료의 인디케이션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차성 기흉인데 요거는 기저 폐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 폐 질환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뉴모토락스가 발생하는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COPD입니다. 그 COPD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그 COPD의 패서피지올로지가 3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크게 2가지가 도미넌트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도미넌트 서브타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엠피제마 도미넌트 서브타입 2가지가 있었죠. 엠피제마라 함은 폐의 실질이 파괴되고 폐에 공기 주머니만 남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COPD는 공기 주머니가 많으니까 터지기가 쉬울 거고 기흉이 잘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2차성 기흉 요거는 뭐 증상 뭐 이런 건 엑스레이 이런 건 다 똑같을 거고요. 근데 니드 아스피레이션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고 증상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chest tube drain, CTD 인설션이 처음부터 필요하겠습니다. 크기가 작고 미니멀하다 그래서 관찰만 하든지 아니면 니들만 찌르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요 secondary pneumothorax는 텐션 pneumothorax로 이행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면 역시 수술적으로 그 공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상성 기흉. chest trauma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 뭐 penetrating trauma든 blunt trauma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도 증상이나 진단은 일반적인 뉴모토락스랑 똑같은데 치료가 대부분 chest tube drainage가 필요하고 니드 토라코스토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iatrogenic pneumothorax인데요. 원인을 크게 3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렁으로 바늘 같은 거를 찔러 넣다가 생기는 거. 뭐 예를 들면 바이옵시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렁에 물이 차가지고 바늘을 찌르다가 너무 깊숙이 찔렀다든지 또는 이제 원래 의도가 렁이 아니고 딴 데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렁을 건드려 버린 경우죠. 예를 들면 subclavian vein에 C라인 인설션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렁 쪽으로 바늘을 보내버리면은 역시 뉴모토락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다가 거기 양압이 너무 크게 걸려서 렁이 찢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는 O2 공급 및 니들 토라코스토미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자꾸 크기가 커지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컸던지 그럼 당연히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도중에 발생한 기흉은 반드시 CTD 인설션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특히 삭환 상태에서 압력을 너무 크게 주다가 아니면은 이제 타이어 볼륨을 너무 높게 하다가 기흉이 생기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텐션 pneumothorax, 긴장성 기흉인데요. 여기 전체 적어놓은 내용을 여기 적어놓은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공기가 빠지지를 않고 렁에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그게 이제 심장이랑 그레이트 베슬들을 압박하고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obstructive shock을 일으킨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특히 iatrogenic cause, mechanical ventilation 도중에 터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션 뉴모토락스는요, 일반적인 뉴모토락스에 비해서 디스프니아나 사이노시스가 훨씬 심하고요. 중요한 게 venous return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inferior vena cava가 꽉 눌려가지고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P가 크게 떨어지고요. 샥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superior vena cava가 눌리면은 jugular venous return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jugular venous distension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JVD가 obstructive shock의 대표적인 신체 검진 소견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mediastinal shift, tracheal deviation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치료가 중요했죠? 튜브 토라코스토미를 결국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large bore needle aspiration urgent하게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바늘로 찔러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빼주는 거를 당장 해서 최대한 순환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모소락스 이 정도로 마칠 텐데요. 그 강의록에 제가 조금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뉴모소락스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은 시험 보는데 충분할 테니까 공부는 조금 아까 그 위에 있던 걸로 하시고 외우는 거는 이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그 텐션 뉴모소락스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바이탈이 막 흔들리고 세츄레이션도 막 떨어지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임상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 할 때 기본이 뭐예요? ABC죠.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게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바이탈도 흔들리고 세츄도 떨어지고 의식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플루이드랑 인튜베이션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중요한 예외가 이 텐션 뉴모소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플루이드를 주고 인튜베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공기만 빼주면은 obstruction이 풀리면서 알아서 순환이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플루이드 삽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바늘부터 찔러야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기운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 주제들은 그렇게 아주 빈출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봅시다. 첫 번째, 암죽 가슴증 카일로토락스. 요거는 thoracic duct, 흉관이 손상이 생겨서 thoracic duct는 이제 그 배 아래쪽에 림프를 쫙 모아가지고 그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혈관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상되면은 그 림프관 액체인 카일, 암죽이 유출이 되겠죠. 주요 원인은 가슴 쪽 수술을 하다가 건드려서 터지는 거라 그래요. thoracic surgery. 그러고 그 외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다른 플로럴 이퓨전들과 마찬가지로 디스니아가 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massive pleural effusion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카이라는 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방 피에 그렇게 많이 쌓인다 그러네요. 진단은 이 이퓨전을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색이 우윳빛으로 하얗게 나오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하고 그거를 검사해서 fluid analysis 하면은 트라이글리서라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카일로미크론 같은 게 검출된다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인데요. 이게 이퓨전이 많이 고였으니까 일단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 걸어가지고 일단 빼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방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medium chain fatty acid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 섭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medium chain fatty acid는 소화기에서 흡수되면은 림프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으로 그냥 바로 운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edium chain fatty acid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카일의 유출량은 최대한 줄이면서 지방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트레오타이드를 쓰면은 카일의 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카일의 양을 줄여주면 곧 림프릭이 닫히고 thoracic duct가 자연 회복된다 합니다.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이미 쌓인 건 뽑아내고 그 다음에 medium chain fatty acid와 옥트레오타이드로 카일의 양을 최대한 줄여주기. 그럼 자연 회복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복이 안 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인터벤셔널 라디올로지를 통해서 소라시 덕트를 직접 리페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이거 나온다고 계속 뽑다 보면은 엄청 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리터씩 뽑아낸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그만치나 뽑아내면은 환자가 금방 영양실조가 걸리겠죠? 그래서 fluid, electrolyte, nutrition correction을 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혈흉, hemothorax. 이거는 혈관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건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트라우마 때문에 립의 인터코스탈 베슬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겠죠. 뭐 나머지 다른 원인들도 있을 텐데 트라우마보다 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치료는 튜브 토라코스토미로 피를 빨리 빼줘야 되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들로는 안 빠지고요. 가만 냅두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떡이 돼가지고 엉겨 붙어서 뭐 파이브로시스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빼줘야 되고요. 보통은 수술적인 지혈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섬유흉, 섬유가슴증, 파이브로토락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파라이애탈 플로라와 비세럴 플로라가 서로 들러붙어서 폐가 호흡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그 체스트 월의 파라이애탈 플로라와 렁의 비세럴 플로라는 서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는 해도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드럽게 서로 마찰을 하면서 이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는 둘이 딱 달라붙고 엉겨 붙어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호흡 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플로럴 이퓨전이나 염증을 제대로 해결 못한 상태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염증으로 둘이 유착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이퓨전이 너무 많이 만성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테라퓨틱 플루로데시스, 그러니까 흉막 유착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국시에 한번 나왔는데 빈출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진단이 조금 더 스페시픽하고 사진도 잘 알아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가지고요. 진단이 조금 어려운데 그 피지컬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그 호흡음이 그 이제 병변 쪽에 거의 완전히 소실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키고요. 엑스레이나 CT에서 칼시피케이션을 주면은 굉장히 명확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은 파이브로토락스를 쉽게 진단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혹시 그 호흡음이 완전히 소실됐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기 호흡음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잘 보고 보기 중에서 올바른 진단을 고르셔야겠습니다.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요. 왼쪽 것처럼 주면은 뭐 전혀 어렵지가 않죠. 누가 봐도 이거는 오랜 염증 때문에 칼시피케이션 된 파이브로시스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사진 주면은 파이브로토락스 굉장히 쉽게 진단할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 건 보면은 글쎄 이게 뭔가 싶네요. 이것도 사실은 요 코스토프레닉 앵글에 칼시픽 플라크가 잔뜩 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칼시피케이션처럼 그렇게 막 허옇게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보고 이게 칼시피케이션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몰랐거든요. 이런 걸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한대요. 이러면은 진단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졌다면은 이제 히스토리상 플로라의 이전에 염증이 있었던 그런 내력 그리고 호흡음 소실 그걸 보고 이게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렁도 쪼그라들었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팔로우만 하고요. 점점 심해지든지 아니면은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직접 유착을 제거해주는 박피술, 디콜티케이션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흉막 질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메디아스타이널 디지스를 봅시다.
여기 나오는 거는 빈출도 아니고 시험에도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 mediastinal mass, 종격동의 덩어리들 종양부터 봅시다. 그 mediastinum을 크게 anterior, posterior, 그다음에 middle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해부학적으로는 뭐 superior mediastinum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무시하세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 따라서 호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국시 볼 때 이 정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CK 보시는 분들은 외워야 하는데 아나토미랑 연계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건 그냥 완전 단순함기라 가지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한 가지 제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 그 mediastinal 튜머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이모마인데요. 사이모마는 가장 중요한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myasthenia gravis입니다. 그 대략 사이모마의 절반 정도에서 MG를 동반한다 그래요. 물론 모든 MG의 원인이 사이모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 사이모마가 있다면 요거를 제거했을 때 임상적인 경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myasthenia gravis 환자에서는 꼭 체스트 CT를 찍어서 사이모마를 감별해야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cute mediastinitis, 종격동염 또는 이제 요즘에 세로칸 염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sophageal rupture, Boerhaave syndrome이라고 하죠. 그때 에소파구스에서 gastric content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수술을 할 때 개흉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겨가지고 안쪽까지 균이 파고 들어가는 그것인데요. 증상이 크게 두 가지. 가슴 통증이 열이 많이 나고요.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요거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이런 거 호소하면서 상태가 빨리 악화되면서 급격하게 sepsis로 이행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술 다음에 이렇게 메디아사이나이티스가 생겼다면은 그 surgical wound에서 purulent drainage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심스러운 증상을 보이면은 빨리 엑스레이랑 CT를 찍어서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디아스타이넘에 염증이 잔뜩 생겨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치료는 물론 IV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수술적으로 데브리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뉴모메디아스타이넘입니다. 이거는 공기가 플로럴 캐비티가 아니라 메디아스타이넘에 쌓이는 건데요. 요거는 기침을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찢어지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침 너무 심하게 해서 찢어져가지고 공기 끼는 거다. 주요 원인은 에스마나 아니면은 그 respiratory infection, URI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침을 막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뉴모토락스에서도 보이는 현상인데 역시 이제 그 피부에서 피부 쪽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공기가 퍼석퍼석 하는 소리가 들릴 거고요. 요 특이한 게 하만 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심장을 청진을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뛸 때마다 공기가 푸석푸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단은 엑스레이로 공기를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 뭐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심장 옆에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더 둘러 있거든요. 이게 메디아스타이넘 옆에 이렇게 막이 하나 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메디아스타이넘에 없던 공기가 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이런 게 보이면은 뉴모메디아스타이넘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이거는 임상 증상 보고 임프레션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거 엑스레이만 보고 요거 감별하기는 저희처럼 이제 비전문가에게는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한반 사인, 심장이 뛸 때마다 공기 퍼석퍼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렀을 때 공기 껴있는 거, 그걸 보고 임프레션을 잡아야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니컬 피처 잘 외워두세요. 치료는 역시 산소 공급이랑 진통제 주면서 클로즈 팔로우업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생기는 거라면은 당연히 기침 억제제, cough suppressant 같은 거를 줘야겠죠. 그렇죠. 에스마 exacerbation이 원인이라면은 에스마 치료를 잘 해줘야 되겠죠. 자꾸 기침하고 그러면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뉴모메디아스타이넘 자체에 대한 치료를 통증 조절 이런 것도 해줘야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기침하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흉막질환, 종격돈 질환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기흉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쉽게 나오니까요. 기흉 문제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이제 정말 호흡기 거의 다 끝났고요. 남은 게 환기장애, RDS 기계환기 이렇게 3개인데 각각 영상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